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예전부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조금 취약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가슴 수술을 결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고민의 시작입니다. 보형물의 크기, 수술 방법, 그리고 절개 부위까지. 그 중에서도 절개 부위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끝까지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이에요. 겨드랑이로 하면 흉터가 안 보인다던데, 밑선으로 해야 더 편하다던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검색해서 찾아본 정보들이 다 제각각이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셨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혼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드랑이 절개와 밑선 절개는 서로의 특징, 장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겨드랑이 절개라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곳 아무렇다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입니다. 오늘은 두 절개 방식의 특징을 솔직하게 비교해드리고 각각의 상태에 맞는 방법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말 그대로 이 겨드랑이 안쪽에 주름의 절개를 넣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슴 이쪽에 보이는 쪽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옷만 입었을 때 가슴 쪽에 흉터가 보이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가슴 쪽에는 어떠한 자국도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에서 보형물이 들어갈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입구에서 가슴 안쪽까지, 특히나 바깥쪽 아래쪽까지 접근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겨드랑이에서 시작되는 좁고 긴 터널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깊고 좁은 터널 안에서 의사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서 갈리는 게 바로 내시경의 사용 여부예요. 이 내시경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터널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화면에 띄워놓고 직접 의사의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박리하고 미세한 출혈을 확인하면서 지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손으로 감각에 의존해서 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풍선이나 그냥 박리하는 쇠 몽둥이 같은 기구로 안에 공간만 만들고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박리의 범위가 부정확해지고요, 미세한 출혈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수술 후 통증의 정도, 회복 속도나 그리고 보형물이 정확하게 위치하는 정도가 이러한 수술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드랑이 절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담하실 때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세요. 내시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의 상황을 보면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꼭 물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밑선 절개는 가슴 아래에 자연스러운 주름선을 따라서 절개를 넣는 방법인데요. 겨드랑이 절개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술 부위 바로 앞에서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슴 밑선 위치를 조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좌우의 비대칭이 크거나 보형물의 크기와 위치를 세밀하게 맞춰야 되는 경우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리하는 범위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만큼 박리가 되고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에 대해서 의사가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밑선 절개는 기존 흉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흉터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터는 어떨까요? 밑선 절개는 가슴 밑 아래쪽에 주름의 흉터가 숨겨지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은 밝은 데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흉터가 좀 눈에 띌 수는 있고요. 그래서 흉터의 위치보다는 수술에 대한 정밀도가 좀 더 필요한 상황, 그리고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잘 맞는 방법이에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야 되는 분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이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흉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예전부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밑빠짐에 조금 취약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밑빠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원래의 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슴 모양이 조금 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유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쪽에 남게 되면서 좀 부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겨드랑이 절개에서 이러한 형상이 종종 생겼던 이유는 멀리서 접근하다 보니 보형물이 들어갈 아래쪽에 단단하게 잡아주기 어려운 약점이 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서서 앉아서 생활하시는 그 활동 때문에 보형물이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생겼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머슬 슬링 기법이라고 해요. 가슴 근육의 일부가 이 해먹처럼 보형물을 지지해주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보형물이 아래로 빠지거나 아니면 옆빠짐이 생기는 것을 좀 받쳐주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겨드랑이 절개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밑빠짐 현상을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어요. 다만 이 머슬 슬링 기법은 반드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겨드랑이 절개를 고려하신다면 내시경을 사용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래도 밑선 절개는 흉터가 보이는 게 마음에 너무 걸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흉터에 대한 부담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수술 자체에서도 그리고 수술 방법에서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먼저 수술 자체적으로 보면요. 특히나 이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바버드 수철하고 불리우는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제 꼬매주게 됩니다. 일반 실과는 다르게 표면에 미세한 돌기들이 나 있어가지고 매듭을 짓지 않고도 조직을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수술하고 나서 녹지 않는 실에 비해서 상당히 흉터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흉터는 사실 수술 직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최종 모양을 크게 결정하는데요. 흉터 회복 시기에 맞춰서 다양한 레이저 치료, 스킨 부스터들, ADM이라든지 아니면 엑소점이라든지 연우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흉터를 관리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많이 좀 두꺼워 보이고 눈에 많이 띄던 흉터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흉터가 무서워서 본인에게 더 잘 어울리고 잘 맞는 절개 방법을 포기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흉터는 사람마다 피부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후 관리만으로 모든 흉터가 똑같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흉터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 가지고 절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방법을 정리해드렸으니 결국 나에게는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겨드랑이 절개는 가슴 쪽에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남는 체질이신 분들, 또 겨드랑이에 주름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 마른 체형이어서 수술하시고 나서 밑선이 보일 것 같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내시경 사용하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밑선 절개가 잘 맞는 경우는 가슴이 조금 처졌거나 아니면 좌우의 비대칭이 좀 심해서 이것을 맞추고 싶으시거나 직업적으로 높은 데에 물건을 올리는 스튜어디스 분들 아니면 계속 팔을 들고 일해야 되시는 미용사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떤 절개가 더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병원을 알아보실 때 절개 방법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시경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 후에 흉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본인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절개 부위 위치 결정하시는 내용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름답고 편안한 일상을 응원하는 아모르타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